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진짜 기업의 그 가치를 정당하게 못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게 진짜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서 안 사서 가치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는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이상 그러면 또 이제 지금 좋게 보시는 스몰캡 기업이 어디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다 다를 거잖아요, 그죠? 다를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이런 매체다 보니까 그죠? 자 지금 좋게 보시는 혹은 이런 섹터는 좀 공부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렇게 보시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원고에도 제가 네. 하루하루의 증시를 예상하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증시의 색깔이 빠르게 변화한다라고 썼었는데 네. 이게 사실 그 기간을 너무 오래 하기에도 의미가 없고 너무 단기간을 보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올해 말 사실 올해 말도 2달이 채 남지 않았고 네. 내년 1분기 정도까지다라고 그 선을 데드라인을 정한다면 좋네요. 예. 자율주행과 디스플레이나 로봇과 네옴시티가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왜냐면은 스몰캡에 대한 이런 뭐가 올라요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좀 즐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감내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의 최근에 성장성이 있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일단 자율주행은 뭐 아까 이제 모트렉스 저희가 보고서 발간하고 나서도 IR 담당자분하고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인데 뭐 요즘에 현대차를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이제 AVNT라고 네. 앞에 이게 엄청 커졌거든요. 디스플레이가. 네. 예. 그게 그랜저, 뭐 제네시스 이런 게 되게 많이 커졌거든요. 근데 모트렉스는 국내권 하지 않고 네. 인도나 해외 쪽을 담당을 하는 회사인데 제가 이 회사 가서 여기는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2020년도, 21년도에 자동차 업황이 안 좋아서 자동차 부품 업체가 다 줄줄이 적자가 나왔는데 이 회사는 적자가 안 났어요. 왜 안 났을까? 근데 해외 쪽으로는 잘 팔렸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봤었고 제가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가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와 국채과제로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한 해에 스몰캡은 성장성이 있는 섹터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자율주행도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 성장성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근데 모트렉스를 말씀을 드린 거는 실적도 받쳐주는데 국채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몇 달 전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거는 무상증자를 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은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수는 없거든요. 자본잉여금을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주가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있는 상황은 아닌가 보죠, 모트렉스는? 뭐 그러니까 약간 박스권의 중단 정도에 있는 걸로. 네. 그래서 아무리 뭐 좋아도 뭐 그거를 밸류를 그죠? 네. 기대감을 너무 반영하는 거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디스플레이 섹터인데 이제 이거를 근데 디스플레이는 스몰캡에 관심 있고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디스플레이 얘기하는 순간 약간 피식하셨을 것 같은데 증시에 양치기 소전의 섹터가 있다면 그게 디스플레이거든요. 5G도 그래요. 네. 2015년도, 17년도에는 디스플레이의 해였거든요. 1,000원짜리가 6,000원 가고, 10,000원짜리가 막 4, 5만원 가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하나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대로 꺾여 내려오는 거죠. 그때는 우리 많이 필요하니까 캐팔 증설해. 해놨는데 투자가 없으니까 실적이 꺾이니까 주가도 꺾여있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8.5세대,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데 OLED를 채택률을 증가시키겠다. 이러한 얘기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는 디스플레이 회사들을 되게 많이 탐방을 갔었어요. 근데 그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디스플레이 하면 그게 일반인들이 투자자들이 중소형주를 잘 몰라요. 그냥 LGD 생각나고 그죠? 네. 그 중소형 기업들이 꽤 있는 모양이죠? 많은데 제가 그냥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건 다 IR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니까 HB 테크놀로지나 로체 시스템즈나 선익 시스템 같은 회사를 되게 유망하게 보는데 근데 로체 시스템즈는 실적이 워낙 좋고요. 선익 시스템도 최근에 OLED 증착 장비로 해가지고 최근에 뭐 VR, AR 관련 메타버스 관련주로 요즘 얘기가 되죠. 올라왔는데
롯데 시스템즈, 선익 시스템 모두 실적이 다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뭐 제가 여기가 뭐 종목을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부담도 좀 덜하고. 그래서 참 방송 나와서 얘기할 때 위에 있는 것도 얘기하기가 힘들고 아래에 있는 것도 얘기하기 힘든데 디스플레이는 뭐 그동안 워낙 밀려 있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는 종목을 찝어주시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방송처럼 오늘의 유망주 목표가 손절가 이건 아니고 그러기에는 사실은 뭐 저희가 데일리 라이브 방송도 아니고 경향이죠. 그죠? 경향. 중소형주는 어쨌든 보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산업이 커가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쪽 좀 봐야 되고 또 종목을 얘기해달라고 하니 리서치 하던 기업들 가운데 이런 기업들을 좀 공부해 보시라. 그죠? 그런 거고. 디스플레이는 저도 꽤 의외입니다.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고 그 LGD도 양치기 소년이었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디스플레이 단에서 또 공부해 볼 만한 중소형주들 스몰캡들이 좀 있군요. 그리고 로봇과 네옴시티? 네, 로봇은 일단은 뭐 제가 작년에 발간했던 보고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었고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뭐 유일 로보틱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이제 SP 시스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증권사 보고서도 많이 없는데 그 이제 겐트리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공정 같은데 이걸 올려주고 내려주고 옮기는 걸 하는데 지금 현대차가 투자 많이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시장에 정보가 많이 없지만 SP 시스템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옴시티의 경우는 이거는 뭐 보도자료조차도 상반되는 너무 이런 어려운 거다 보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모멘텀 측면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얘기를 또 여기서 드리는 이유가 근데 스몰캡은 이제 이 대표님 같은 경우 리서치 할 때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업 탐방 가서 가려진 밸류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고서를 낼 때는 타이밍을 좀 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회사는 좋은데 지금 낼 바에 예를 들면 세상은 아무 관심 없어. 그러면 사실 내기 어렵죠. 진짜 뭐 수소 같은 것도 저희 9월 달에 아까 수소 모빌리티 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회사 좋았는데 그때 냈으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최근에 만약에 나왔으면 더 부각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저희가 완전한 타이밍을 보는 건 아니지만 또 시장이 뭐 상승하는 종목만 상승을 하고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계 전투에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미리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을 이렇게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제가 좋다고 한 기업 중에 아닌데? 라고 하실 분 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 이거 진짜 괜찮은 회사가 있었네 라는 부분이 있으실 테니까 한번 좀 봐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스몰캡 투자 어려움도 있잖아요. 어려움이나 주의해야 될 점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진짜 기업의 그 가치를 정당하게 못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게 진짜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서 안 사서 가치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는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이상 그런 오버행 이슈라던가 과거에 뭐 예를 들면 거래 정지가 이력이 있나? 그 이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해소가 됐나?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는 플러스 알파인데 공부 안 그래도 증권사에서 보고서 없는데 내가 스몰캡까지 가가지고 이 본업도 공부하기도 힘든데 이러한 것들까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는 있다는 단점.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나만큼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은 또 많이 없을 텐데 약간 이것도 다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회사의 이런 오버행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 좀 본업 외의 것들도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될 수 있지만 그 보상받는 시기가 정말 단기간일 수 있는 게 또 스몰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시면 그리고 뭐 제가 스몰캡 투자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에 이제 배분의 측면에서 스몰캡이 있으면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이충원 대표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